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면전에서 일본 맞춤형 조사로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내뱉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평 군수와 주민들이 민주당을 방문해 지역 수건 사업을 막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0년 밥상을 엎었다고, 민주당은 여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40mm의 폭우가 내렸다 그치를 반복하고 남부지방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길고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숙취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에게 다리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도 솜방방인 처벌이란 비판과 함께 시동 잠금 장치 같은 예방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로시 총장을 바로 옆에 두고 민주당은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쉬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면담장에 입장해 악수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안경을 쓰며 긴장한 듯 얼굴을 만진 뒤 모두 발언을 합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모두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콕 집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면담 초반 발언을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로시 총장은 이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의자에 등을 대고 안경을 벗거나 한숨까지 내뱉었습니다. 55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 도중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의 시위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렵게 이뤄진 면담이었지만 그로시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입니다. 이어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장소는 나토 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이틀 동안 많은 정상이 조우하는 다자회의의 특성상 지난 한일 정상회담들에 비해 짧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 및 폴란드 순방을 시작합니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 만남과는 별도로 외교부 중심의 한일 실무협의 채널도 가동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과 방류 시점, 방류 후 모니터링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우리 측 의견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이슈가 본격 논란이 된 뒤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일 회담 내용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네, 오늘 정치톡톡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시 총장 얘기인데 입국길도 상당히 험난했는데 오늘 민주당 회의, 민주당 의원들 만났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이 한 55분가량 됐었는데요. 예. 그로시 총장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거친 표현들이 많아서 그로시 총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면담장 밖에서 시위대가 외치는 소리가 안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입국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걸 보는 그로시 총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면담 뒤에 민주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국 국민들의 우려나 그런 반대 의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들이라고 이해한다라는. 민주당은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에도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그로시 총장에게 답했습니다. 예, 감사하다. 그러면 오늘 면담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로시 총장과 민주당 모두 평행선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의 IAEA 답변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대안 검토, 방류 일정 연기 주장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보건인권기구와 함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이 내일 아예 일본을 방문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의 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IAEA 동경 지부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려다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이번 방일단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동이에요.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나나요? 네, 곧 만납니다. MBN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이번 주 초에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아. 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두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줄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혁근 기자 말대로라면 일단은 비공개, 왜 비공개로 합니까? 네,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 대내적으로 당의 화합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데도 왜 비공개냐? 의아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남 후에 결과를 브리핑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언론의 관심이 지금 뜨거운 만큼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만난다. 방식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지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 분위기 어떨까요? 네, 두 사람 다 전현직 민주당의 대표이죠. 예. 그런 만큼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일주일 전 광주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이재명 체제를 비판했고요.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엔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도 쓴소리를 할지 또 이 대표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예, 궁금하네요.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 의원은 결코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또 가난 코스프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탈당 후 첫 심경을 보도한 MBN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김 의원의 등장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예. 당 지지율, 특히 젊은 층 지지율을 김 의원이 많이 깎아 먹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탈당한 뒤에도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놨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가만히 있어라, 자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분석 상황을 논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독독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예고한대로 양평군수와 주민들이 오늘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민주당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논의할 문제라며 일단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설치하라! 전 군수는 양평에 나들목이 없는 원안으로 회귀하는데 절대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막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IC를 설치할 없는 아니고 지역 주민도 지역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죽 시비를 걸면 수건 사업을 중단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 전임 군수 등도 예타안이 아니라 강화 IC를 설치하는 수정안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에서 IC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일 뿐 종점을 변경할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다고 은근슬쩍 말을 바꾸었지만 수정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는 것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에 찬성한 건 아니었다며 정부 여당이 진실을 왜곡하고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분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슈화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된 것도 전형적인 똑같은 수법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양평 국민의 목소리도 전달됐으니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현직 양평 군수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고속도로 종점을 두고는 현직 군수는 국민을 위해 바꾼 거라고 하고 있고 전직 군수는 갑자기 정부가 바꾼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전진선 현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종점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으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 대안인 강상면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년 전 민주당도 강화 IC, 즉 나들목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입니다. 종점을 원안대로 두고 IC만 설치하면 노선이 L자로 휘어지기 때문에 대안 노선이 경제 효율성과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상면의 분기점이 지나가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2031년을 기회로 여기고 양평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우리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인 저는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은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행정을 맡았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종점으로 강상면이 검토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 노선이 최종 확정됐는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양서면을 종점으로 공약했다며 양평군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원안이 변경된 이유를 국민들과 양평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즉각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파가 다른 전현직 군수의 정반대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현직 양평 군수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토교통부 출입하는 최윤영 기자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 기자, 먼저요. 예타를 통과한 원래 안과 국토부가 수정한 변경된 안 차이가 뭡니까?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안 노선은 하남과 양서면을 잇는 길이 27km,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들고요. 분기점 JC 3개와 나들목 IC 3개가 생기고 한강을 건너는 다리는 2개입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은 강상면을 연결하는 데 길이 29km, 그리고 사업비 1조 8천억 원. 분기점 3개로 갔지만 나들목은 강화 IC 신설이 포함돼서 4개로 늘어나고 한강 다리는 1개로 줄어듭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대안은 길이가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 교통량을 보면 예타안보다 교통량 흡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을 찾은 양평 주민들도 강화 IC가 있는 고속도로 안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은 국토부 대안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을 찾은 주민들이 양평군을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강화 IC가 만들어지는 것을 주민 다수가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은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타 통과 이후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 많이 논의됐던 얘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안 종점에 대해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경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성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상당수가 1987년에 상속받은 겁니다. 다만 병산리 다른 땅은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매입을 했고 양평읍 9개 필지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매입했습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에 산 땅이 대부분이지만 2017년에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 추진된 이후 그 무렵에 산 땅도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양평 군수는 이 땅값에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강상면 종점으로 하면 땅값의 영향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대한고속도로 노선이 찍혀 있는 종점을 보면 그게 JC 분기점입니다. 이 IC 나들목은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분기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도권에 있는 호법 분기점과 신갈 분기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JC에서는 차가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소음과 분진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양평 군수가 IC와 JC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이 얘기고요. 다만 대안 노선을 보면 주변 IC를 이용하면 강화면에서 좀 더 빨리 서울 강남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값이 오를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은 오늘 이 문제는 국토부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토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은 중단이고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재개돼도 남한강을 사이에 둔 강남 강북 간 분쟁이 예상되는 데다 원안으로 할지 변경안으로 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 종점부를 놓고 양평군 민심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7일에는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가 있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하는데 책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엔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강하게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해가 나면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혹시 비가 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친 상황인데요. 서울 청계천 통행도 시작이 됐고 저녁 즈음엔 주요 하천 통제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세차게 내린 비는 한때 시간당 최대 38mm가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이곳 청계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들도 모두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하게 비추는 등 동남아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스콜을 떠올릴 정도였는데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서울에는 약 47mm, 경기 남양주에는 6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에서는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광주에선 열대야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장맛비와 폭염, 열대야 3종 세트가 다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죠? 네, 그렇습니다. 잦아든 듯 보이지만 비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전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매우 좁은 형태에서 계속 남북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임에 따라 비가 그쳤다 다시 내리고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2차 장마가 시작되면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배로 커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국에 소낙비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남부와 중부 날씨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전해드렸듯 중부지방은 장대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했지만요. 남부지방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맑았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풍과 함께 비가 쏟아져 내리고 놀란 사람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계곡은 물이 불어날까 사람이 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아침 폭우에 가로수가 뽑히고 산사태로 한쪽 면이 푹 꺼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택 사이에 있던 나무가 두 동강이 났고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그냥 확 넘어진 것도 아니고 허리가 설씩 넘어졌어요. 청계천 등 곳곳 하천들이 출입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뚝 그친 폭우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우산도 저었다 폈다 많이 하게 되고 갑자기 막 비가 오다 안 오다 해서 좀 변덕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선선해서 걷기도 좋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물난리를 겪었던 남성 사계시장 상인들은 아침부터 했던 걱정을 겨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걱정이 되지. 매년 큰 비가 오면 여기는 침수가 되니까. 혹시 차수막 같은 거? 그건 해봐야 무용지물이야. 별로 효과가 없어. 이렇게 중부지방이 폭우로 걱정을 했다면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나, 둘, 셋. 더위를 식히려 바다를 찾은 학생들부터 가족 단위 피서객들까지 해운대 바다가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검경이 음주운전을 끊어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음주 차량에 대한 두 번째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여성이고요. 음주운전만 3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려다가 들통난 바 있습니다. 이 차량 압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안진우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인근 도로에서 포착된 차량을 한 남성이 막았습니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던 차량을 목격하고 세운 건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깐 살피더니 도주해버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차량 운전자로 30대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회사 여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직원 역시 자신이 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 30대 여성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난 30대 여성은 지난 2월에도 음주 사고를 내는 등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중한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검찰은 30대 여성을 구속 기소하고
벤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검경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검경이 음주 차량을 압수하게 된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거나 최근 5년 사이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 등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적용됩니다.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도 차량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인 대처가 나왔습니다만 사망사고인데 차량 압수만으로 되겠냐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법원 판결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죠. 지난 3월에 강원 원주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험한 작업 방식 역시 문제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었는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적 기대에도 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이 재범이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는 술 먹고 운전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나 됩니다. 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만 13만 건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슷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높였다고요? 네,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이라면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형량은 15년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뺑소니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죄가 더 중하다면 최대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양형 기준이 이번 달부터 적용돼서 앞서 설명드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형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또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같은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 등 음주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자로 신상 공개된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전북 남원의 만두 공장에서 난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로 격상해서 대응을 한 끝에 조금 전에서야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외 사건 사고 소식까지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건물 사이로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한껏 뿜어져 나온 연기에 소방대원들은 물줄기를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전북 남원시의 한 만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인화물질과 샌드위치 패널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7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고 다행히 일요일이라 공장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목포의 천사대교 인근을 항해하던 22톤의 어선이 다리와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 있던 8명을 모두 구출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 진주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공중에서 숲을 구경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총 504m에 달하는 이 시설에는 6명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시설이 멈춘 지 4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처음에는 기구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 화재 상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와이어와 시설이 맞닿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 시설 한 대가 멈추자 뒤따르던 시설들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 예약하기가 겁부터 납니다. 호텔과 콘도, 숙박비부터 물놀이장 이용료, 먹거리,
발길 닿는 곳마다 모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설레는 시간이지만 부쩍 높아진 물가는 부담입니다.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오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호텔 숙박료는 지난해 대비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콘도 이용료 역시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시설들의 물가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정도 비싸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워터파크는 입장료의 장비 렌탈비와 간식값을 합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간식으로 떡꼬치나 아니면 다른 슬러시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밖에서 이용할 때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라면도 저희가 알기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스포츠 경기나 놀이시설 등 나들이 물가를 비롯해 외식 물가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 3년 만에 제대로 된 여름 휴가를 맞았지만 고물가라는 복병이 소비자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 민병대의 지휘관은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푸틴 대통령의 힘이 약화됐다며 내년 말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민병대의 지휘관인 막시밀리안 안드로니코프는 영국 매체 디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또 다른 기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병대는 지난 5월과 6월에 러시아를 급습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로니코프는 다음 달 이후에도 4번째, 5번째 기습이 이어질 것이라며 러시아의 모든 영토를 해방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푸틴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내년 말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할 거라고도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이미 달아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러시아 내에 체류 중인 것을 볼 때 푸틴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모종의 합의를 한 것 같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안드로니코프는 나치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선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에 분노해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고 항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휴일인 오늘 곳곳에 세찬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지금 비구름대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1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또 곳곳으로는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이후에도 이번 주는 내내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가 30도, 대구 33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약간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